공룡을 파괴했던 그 소행성의 문제는 그게 떨어졌다는 게 아니라 어디에 떨어졌는지에 있었어요. 이 거대한 우주 바위는 착륙할 수 있는 최악의 장소를 발견했어요. 또 땅에 부딪히는 각도가 제일 안타까웠어요. 수직으로 떨어졌다면 파괴가 덜했을 거예요. 하지만 엄청난 양의 먼지를 공중에 일으키게 한 각도로 떨어졌죠. 재난이 발생한 후 수톤의 그을음이 타기 시작했어요. 6,500만 년 전 지구 표면의 13%만이 엄청난 양의 그을음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양의 유황과 기름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만약 그 소행성이 나머지 87% 지역에 떨어졌다면 공룡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악의 장소를 강타했고 100만 톤의 불타는 물질을 하늘로 들어올렸죠. 눈부시게 밝은 입자의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땅을 가로지르는 여행을 떠났죠. 그러고 나서 이 입자들은 땅에 내려앉아 큰 규모의 화재를 일으켰어요. 나무들은 타오르고 더 많은 그을음을 하늘로 방출했죠. 하지만 그 소행성이 암석들에만 충돌한 게 아니었어요. 방사염으로 가득 찬 해안으로도 떨어졌어요. 충돌의 결과로 그게 타기 시작했고 황산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었어요. 공기가 오염되었어요. 공룡들은 가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소행성이 다른 곳, 바다 한가운데 어딘가로 떨어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거대한 파도가 그 땅 일부를 침수시켰지만 거의 모든 종류의 공룡들이 살아남은걸요? 혹은 더 좋게 바위가 사막의 어딘가로 떨어져 거대한 분화구를 남겼을 수도 있어요. 그게 전부예요. 네, 지나가는 여러 공룡들이 충돌해서 살아남지 못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상황이 그렇게 심각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거대한 도마뱀이 우리 행성의 지배적인 존재로 남게 되었어요. 티라노사우루스와 다른 흉포한 파충류들이 매머드와 다른 고대 생물들을 사냥해서 다른 동물들이 발달하는 걸 허용하지 않아요. 포유류의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어요. 벨로시랩터드의 영토 때문에 검치 호랑이와 거대한 곰과 싸우고 있어요. 공룡과 다른 동물들 사이에 생존 투쟁이 시작돼요. 그러다가 빙하기가 오고 몇몇 파충류들은 살아남지 못해요. 그러고 나서 새로운 선수들이 이곳에 등장해요. 인간들의 조기 조상들이죠. 공룡과 나란히 사는 건 어려워요. 도마뱀이 정착지의 동굴을 공격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호를 위해 높은 벽을 쌓아야 해요. 그런데 티라노사우루스는 생각했던 것보단 사람들에게 덜 위험해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많은 생물들이 이 괴물로부터 도망칠 수 있었다고 해요. 네, 여러분은 아마 영화에서 티라노들이 차를 어떻게 쉽게 따라잡는지 봤을 거예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무섭지 않을 거예요. 고생물학자 및 생물학자들은 이 공룡의 뼈의 힘을 분석했고 이 생명체가 빠른 속도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걸 발견했어요. 가능한 최대 속도는 육상선수보다 2배 느리게 달린 거였어요. 수천 년이 흘렀어요. 사람들은 공룡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죠. 심지어 몇몇 도마뱀들을 길들일 수 있었어요.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초식 공룡을 길들였죠. 트리케라톱스와 황소가 이제 함께 밭을 갈고 있어요. 디플로두쿠스나 브라키오사우루스로 가득한 농장을 상상해보세요. 사람들이 이 긴 목을 타고 높은 나무에서 과일 따요. 스테고사우루스는 늑대와 벨로시랩트로부터 목줄을 보호해요. 안킬로사우루스와 같은 껍데기가 있는 공룡들은 사람들이 사막을 건너는 걸 도와요. 낙타, 당나귀와 함께 무거운 짐을 나르죠. 사람들은 이 행성을 고대 도마뱀과 공유하고 조화롭게 살고 있어요. 바다와 대양의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요. 바다 파충류는 목조선을 공격하고 물고기를 다 잡아버려요. 여러분이 수톤의 곡물, 직물, 모피 그리고 다른 상품들을 가지고 다른 대륙으로 항해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런데 거대한 모사사우루스가 지평선에 나타나요. 가장 강력한 바다 도마뱀 중 하나죠. 백상아리는 이건 옆에서는 작은 물고기 같아 보여요. 이 생물은 메갈로돈을 쉽게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목조선과 마주치게 돼요. 가판안을 물어서 배 전체를 물속으로 끌어당겨요. 수중공룡은 대륙 간 의사소통의 주 장애물이에요. 이게 진행 속도를 100년 정도 늦춰줘요. 사람들은 모사사우루스의 공격을 견디기 위해 금속배를 만들어요. 그리고 마침내 해수 연락망을 만들어내요. 첫 비행기가 하늘로 이륙할 때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해요. 보잉 여객기를 타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창밖을 내다봤는데 익룡이 보여요. 아, 잠깐만요. 이건 불가능해요. 이 날개 달린 도마뱀들은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하지만 헬리콥터나 오래된 복엽기는 따라잡을 수 있어요.
이게 비행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각 항공기에 음향 보호 시스템을 설치해요. 익룡은 멀리서 거슬리는 초음파를 듣고 가능한 멀리 날아가요. 사람들은 잠수함과 선박의 같은 소리 보호막을 장착해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공룡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배운 후에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요. 도마뱀은 야생동물의 왕이라서 다른 모든 동물 종들을 쫓아내요. 공룡들은 아프리카의 사바나를 가로질러 달리고 털을 가진 도마뱀들은 추운 겨울숲에서 살아요. 사자, 늑대, 곰은 야생의 지배자가 아니에요. 코뿔소는 파라사울로로푸스와 싸워요. 스테고사우루스는 하마를 공격하여 이들의 영역을 빼앗아요. 독이 있는 공룡들은 정글에서 살아요. 나무에 오를 수 있는 도마뱀은 원숭이들을 놀라게 해요. 파충류 원숭이가 한 가지에서 다른 가지로 뛰어다니는 걸 상상해보세요. 일반 동물들을 멸종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사람들은 포식성 파충류의 개체수를 조절해야 해요. 거대한 공원과 자연보호구역이 온 나라에 생겨나요. 사람들이 공룡은 그곳을 옮기고 다른 야생동물로부터 그들을 분리해요. 공룡들이 완전히 통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거대한 파충류에 야기된 위험이 지나가면 사람들은 더 작고 무해한 도마뱀을 번식시키기 시작해요. 누군가는 카멜레온을 사고 누군가는 집에 미크로케라톱스를 키워요. 공룡 전시회도 있어요. 사람들은 이 생물들을 마치 개처럼 산책을 시켜요. 어떤 사람들은 파충류와 셀카를 찍고 쇼핑을 하고 작은 도마뱀과 함께 카페에 앉아요. 공룡은 이제 무시무시하지 않아요. 좀 귀엽죠. 사람들은 말, 낙타, 파라사울로로푸스, 파키케팔로사우루스를 타고 다녀요. 물론 많은 사람들은 벨로시랩터를 기다리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어요. 위험한 파충류고 복종할 줄은 모르죠. 벨로시랩터를 길들이는 건 악어를 길들이는 것만큼 어려워요. 하지만 개와 고양이가 더 똑똑해서 여전히 인기가 더 많아요. 공룡의 뇌는 닭의 뇌와 거의 비슷해요. 하지만 누가 알아요? 만약 오늘날까지 살았다면 아마도 더 똑똑한 생물로 진화했을지도 모르죠. 공룡이 똑똑하다고 상상해보세요. 이런 경우 사람들은 엄청난 문제를 겪게 될 거예요. 어떤 과학자들은 운석이 공룡을 소멸시키지 않았어도 오늘날까지 살아남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공룡들이 항상 자신들의 거대한 무게를 짊어져야 했어요. 뼈와 관절에 막대한 부담이 되었을 거예요. 대부분의 공룡들은 그러한 특징들로 빙하기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더 작은 도마뱀들은 성공했을지도 몰라요. 벨로키랍토르나 파키케팔로사우루스과 같은 빠르고 민첩한 공룡들은 살아남았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형태였을까요? 공룡들이 이미 다른 걸로 진화할 수 있었을까요? 저 닭을 좀 보세요. 많은 과학자들은 이게 무시무시한 티라노사우루스의 직계 후손이라고 믿고 있어요. 이 새의 DNA 깊은 곳 어딘가에 공룡이 가지고 있던 유전자가 있어요. 네, 믿기 어렵겠지만 닭의 몸 구조와 걸음걸이를 보세요. 깃털을 제거하고 이 생물을 비늘로 덮은 다음 우리 대신 이빨이 있는 턱을 줘보세요. 이제 작은 티라노사우루스가 완성되죠? 그런데 닭들만이 거대한 도마뱀의 친척인 건 아니에요. 많은 새들이 공룡의 살아있는 후손이에요. 놀랍게도 엘리게이터, 뱀, 크로코다일 그리고 왕도마뱀은 펠리컨 황새와 다른 날아다니는 생물들만큼 고대 파충류와 가깝지 않아요. 수백만 년의 진화를 거치면서 공룡의 발은 날개로 변했고 이빨이 많은 길쭉했던 턱은 부리가 되어버렸어요. 새의 유전학은 공룡을 이해하는 열쇠예요. 펠리컨은 익룡, 타조에서 벨로키랍토르까지 비슷해요. 아마도 많은 다른 동물들도 고대 도마뱀과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을 거예요. 만약 운석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모든 공룡들이 완전히 다른 특이한 생물로 진화했을 거예요. 과학자들은 새들의 DNA를 주의 깊게 연구하고 유전공학의 도움을 받아 역진화시키고 싶어 해요. 언젠가 알에서 공룡을 번식시키기를 희망하죠.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수천만 년 동안 변하지 않은 특정 게놈을 찾아야 해요. DNA에 숨어있지만 찾아내서 추출하는 건 쉽지 않아요. 2050년이면 강력한 파충류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